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이 3대 안질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눈이라는 거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눈동자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수정체라고 해서 렌즈가 들어있는데, 이게 뿌얘지는 게 백내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상을 맺는 필름 역할을 하는 신경막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황반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망막이라고 하고, 중심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황반이라고 따로 이름을 불러요. 거기에 어떤 퇴행성 안질환이 생기는 게 황반변성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치면 백내장은 렌즈가 망가지는 거고, 황반변성은 필름이 망가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국 여기서 이제 빛을 받아들이면, 황반 망막에서 빛을 받아들이면 그 정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뇌로 연결을 해주겠죠. 그 신경 다발이 있는데, 그 신경이 손상되는, 망가지는 병이 녹내장이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 두 가지죠. 의사들도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도 어떤 병원의 원장님, 무슨 외과 이런 거 하는 원장님들인데, 면담 같은 거 하다 보면 백내장하고 녹내장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얘기를 다른 의사들도 저희한테 물어보고 할 정도로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이게 이제 현대의학 용어가 아니라 옛날에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정확히 그 병의 기전이나 이유들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걸로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백내장이 심해지면 눈동자가 하얘지거든요. 우리 강아지 한 18살, 20살 정도 된 강아지들 보면 동자가 뿌얘져 있습니다. 그게 다 백내장인데,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고, 녹내장이 심해져서 나중에 이제 실명을 하게 되면 눈동자가 전체적으로 다 나중에 이제 좀 푸르스름하게 커지고 이렇게 완전히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옛날에 또 녹내장이라고 부르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이 빛을 통과시켜주고 모아주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뿌얘지는 걸 백내장이라고 한다. 원인은 가장 대표적인 게 노화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70대 어머니가 오셨을 때 침침하다고 오셨는데 어머니 백내장이 좀 있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남자들은 전립선 질환이 다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뇨기과에서는 남자가 50대가 되면 50%, 60대가 되면 60%, 70대가 되면 70%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 그럼 80대, 90대면 다 온다는 거잖아요. 안과에서는 백내장을 거의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60대면 60%, 70대면 7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백내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보면 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노화 현상의 하나인 게 맞아요. 왜냐면 나이 들면 결국 다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화가 백내장의 가장 주요 원인인데, 때로는 다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눈의 질환, 수술 이런 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합병증도 있고요. 또 녹내장이 백내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백내장을 너무 방치하면 또 녹내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 질환끼리는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방치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게 괜찮겠지 하고 계속 지내다가 나중에 이게 또 녹내장을 유발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 또 너무 안타깝잖아요. 차라리 그 전에 치료를 했으면 깔끔하게 치료하고 끝나는 건데, 백내장을 계속 방치하다가 녹내장 생기고 이런 경우들 간혹 봅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백내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하루 종일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유해 광선을 계속 쐬고, 또 우리가 핸드폰을 보더라도 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보는 게 더 안 좋다고 해요. 왜냐면 어두운 데서 있다 보면 눈동자가 커지거든요. 산동돼 있기 때문에 유해 광선이 눈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침대에 누워서 불 끄고서 핸드폰 오래 보시는 거는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은 눈동자가 뿌얘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력과 관련된 증상들,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뿌옇고 흐리고 어떤 분들은 살짝 뭐 겹쳐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색감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이 생기면 이렇게 보여야 될 풍경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릿하게 보이고 그 이유는 이제 빛이 통과해야 될 렌즈 때문에 빛이 이렇게 산란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의 치료는 아직 수술 안 하신 분들 중에 백내장 안약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약은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수술을 아직은 수술할 정도가 아니어서 좀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게 사람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안약을 쓰기는 하는데 이게 뭐 정식으로 효과가 이렇게 입증된 약들은 아니어서 너무 약을 신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항생제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항생제를 쓰기 전과 후에 세균이 이만큼 없어지고 이런 다 임상실험과 동물실험과 이런 것들 다 거쳐야 되잖아요. 혈압약도 혈압 먹고 나서 혈압이 떨어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백내장은 그런 실험이 된 약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FDA 이런 데서 승인받은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약을 신뢰하시지 않고 어차피 수술하기까지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좀 시간을 버는 의미에서 그냥 눈에 영양제 같은 걸 넣고 있는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지는 못해요. 결국은 백내장은 뿌얘진 수정체를 투명한 수정체를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그 기술들이 벌써 백내장 수술을 본격적으로 한 게 한 4, 50년 됐고요. 인공수정체라는 것도 거의 50년 정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발전을 해와서 최근에 백내장 수술은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수술 시기를 언제 하냐 이게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백내장은 무슨 암도 아니고 조금 있다고 바로 제거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방치하면 나중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국제적으로는 백내장 진행 단계를 1, 2, 3, 4, 5, 6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냥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그냥 10단계까지 있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5단계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정도 꼈구나, 이 정도 진행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저희가 한 8, 9단계가 되면 꼭 그전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 한 중간 단계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같이 상의하고 백내장 정도와 시력 감퇴 정도와 이런 정도를 같이 사진을 찍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수술 시기를 같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백내장 이 수정체를 제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렌즈를 이렇게 각막을 이렇게 통째로 쭉 반 정도 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통째로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치료했는데 요새는 그런 치료를 거의 안 합니다. 지금도 지난주에 저희 병원 의료진 한 서너 분이 중국에 이게 아주 저개발 지역으로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한국에는 아주 심한 9단계, 10단계 백내장이 요새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 다들 불편하면 병원을 가시고 동네 시골에도 웬만한 동네 단위로 다 안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드문데 지금도 이렇게 후진국 가보면 아주 심한 백내장 치료를 못 받아서 적절하게 백내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속 지나치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방치하고 사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수술할 때는 지금도 통째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쉽게 할 수술을 굉장히 힘들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안과 의사들은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아주 심한 백내장이 엄청 많을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기술이라든지 의사의 수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 되게 안 보이고 치료 못 받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절개를 거의 최근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술은 2.2mm를 절개합니다. 2.2mm면 정말 가늘어요. 연필심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절개를 하고 기구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수정체를 다 이렇게 분쇄해 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제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럼 통째로 안 끄집어내도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데, 옛날에는 렌즈도 그냥 통째로 이렇게 넣어줬는데, 최근에는 절개가 작다 보니까, 상처가 작다 보니까 인공수정체를 다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처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요즘에 백내장 수술을 잘하는 병원들은 수술 후에 꼬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봉합 수술로 끝내요. 그게 이제 기술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일주일씩 입원도 하고 옛날 어머님들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냥 입원 안 하고 외래에서 진료실에서 이제 한 10분 정도면 수술이 끝나고요. 옛날에는 한 달간 세수 못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일주일 정도만 세수, 머리 감는 거, 그러니까 눈에 물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거 좀 주의를 설명드리고 할 정도로 예전보다 그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간편해지고 빨라지고 회복도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내장 수술은 보통 우리가 뭐 무슨 무릎 수술 받아야 된다, 뭐 어깨 수술 받아야 된다, 그럼 걱정이 이제 태산인데, 사실 백내장 수술을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쉽네, 간단하네, 뭐 안 아팠어요,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을 수술하면서 렌즈를 넣을 때 요즘에는 난시도 다 잡고 노안도 고치고 이런 식으로 렌즈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백내장 수술을 최근에 하신 분들은 안경을 전혀 안 쓰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눈 안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도 종류가 엄청 많아서 이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멀리랑 신문 보이는 거리가 잘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멀리랑 핸드폰 보는, 책 보는 거리가 잘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삼중 초점이라 그래서 핸드폰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TV도 보고 이렇게 다 보는 렌즈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렌즈의 기술도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